기업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오해를 좀 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부분일까요? 맞아요. 실제로 그런 오해 충분히 하실 수도 있고 그게 저희 아이들과 미래에 잘하는 것 같이 NGO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계를 걷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계를 걷다 특수교사 보람쌤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홍보대사인 거 알고 계시죠? 아이들과 미래재단 홍보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놓고 홍보하러 왔습니다. 네, 여기는요 아이들과 미래재단 사무실이고요. 오늘 김병기 본부장님을 모시고 아이들과 미래재단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옆자리에 오셨습니다. 본부장님 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들과 미래재단 김병기 본부장입니다. 네, 본부장님 아이들과 미래재단에서 꽤 오랫동안 함께 하셨는데 네. 구독자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세요. 네. 유인학습자 사업을 하는 이 아이들과 미래재단은 어떤 곳인지 네.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아마 아이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하는 재단 중에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하신 재단일 건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는 보통 재단들은 방송이나 모금 방송이나 예전에는 길거리 모금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대중들을 대상으로 결연 후원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시는 재단들이 있는데요. 저희 재단은 좀 독특하게 대중들, 일반 개개인들의 기부금이나 정기 후원보다는 기업들이 기업의 사회공헌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사업을 오랫동안 같이 진행하는 그런 재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재단이다 하면은 땡땡의 필드런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굿 뭐뭐뭐라든지 네, 그렇죠. 이런 거를 먼저 떠올리시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그것과는 다르게 기업 대상으로 하는 곳이군요. 대학원 미래재단은 등기에 아무도 없고요. 네. 대중들도 없고 그리고 교회도 없고 절도 없고 네. 원래 뒤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출연자 개인이나 네. 혹은 큰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저희는 독특하게 모기업 없이 모기업 없이 네. 좀 다양한 기업들이 출연을 약정해서 만들어진 재단이에요. 기업에서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9시 뉴스 끝나고 나면 네, 얼마씩 기부금 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회공헌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예전에는 이게 사실 이렇게 된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IMF 때문입니다. IMF 때 기업들이 다 망하고 있으니까 구제금융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구제금융이 들어올 때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의 경영 방침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돈을 주겠다. 네, 그래서 기업들도 들어오고. 그렇죠. 외국들도 막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그네들 그냥 도와주고 댐 수리해주고 네. 이럴 때 그냥 단순히 돈 내는 게 아니라 네. 기업의 목적과 기업의 업의 정의와 연결시켜서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전략적 사회공헌이라 그래서 이 20세기에 이제 그 IMF 함께 들어온 개념이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사회공헌 사업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미래재단은 전략적 사회공헌을 중심으로 하는 재단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3월 28일이 저희 재단 23주년이었습니다. 일단 2000년에 만들어졌는데요. 네. 그 이후로 많은 기업들하고 사업을 진행했고 초창기에 진행했던 기업들 중에서 20년째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그리고 외국에서 한국에 브랜치를 낸 글로벌 기업들이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으로 가장 큰 파트너는 아무래도 삼성이고요. 외국계 기업 중에서 가장 큰 파트너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가장 큰 오래되기도 했고 가장 규모가 큰 파트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독자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아이들과 미래재단은 이러한 사업을 하는 곳이구나. 아이들과 미래재단은 또 방향성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끌고 가고 있나요? 저희 재단 이름에서 보시면 아이들과 미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걸림돌을 없애줘야 되고 하나는 디딤돌이 되어줘야 됩니다. 걸림돌이라는 건 오늘의 문제예요. 네. 오늘 배가 고프고 오늘 몸이 아프고 오늘 비가 오는데요. 우리 집에 비가 세고 오늘의 결핍을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가난이나 그다음에 뭐 장애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없애주는 것. 이게 걸림돌을 없애주는 사업이 영역이고요. 또 하나는 미래로 나가고 싶은데 그렇죠. 내가 교육이 부족하거나 내가 뭐 멘토가 없거나 뭔가 그런데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 키다리 아저씨 같은 사람. 네, 키다리 아저씨. 이런 자원이 걸림돌한데 그걸 이제 우리가 디딤돌로 본다면 저희 아이들과 미래 재단은 걸림돌을 없애는 것보다 디딤돌을 만들어주는 것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대중모금을 하는 곳들은 아이들의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걸림돌이 없어져야 디딤돌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기업들은 오늘 당장 결과를 내는 것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 기업들이 자기 기업만 지속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고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해야 결국 기업도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되어지고 소비자도 생기고 그래서 이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좀 멀리 볼 수 있는 데 목적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돈을 냅니다. 기업들은.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미션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원을 기부금을 받는 데를 대중보다는 결이 맞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제 수업을 듣는 것 같다는 착각을 좀 하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대중들 혹은 구독자분들께서도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기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대중으로부터 나오는 기부금이 아닌 또 기업으로부터 오는 기부금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가치가 조금 훼손되는 건 아닌가. 좀 기업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오해를 좀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일까요? 맞아요. 실제로 그런 오해 충분히 하실 수도 있고 그게 저희 아이들과 미래에 잘하는 것 같이 NGO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기업이 만약에 자기 돈 가지고 그냥 세제 혜택만 받아가면서 기부금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제 혜택만 받아가면서 그냥 공익사업을 쓴다고 그러면서 누가 제대로 그게 공익의 목적을 쓰는지 아무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기업으로부터 재원을 받지만 사업을 시작할 때 다 지정 기부금이라고 이제 해서 해가를 다 냈습니다. 어디에 얼마 쓰고 어디에 얼마 쓰고 어디에 얼마 쓰고 걔 다 잡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사업이 끝난 다음에 독립된 회계 기관으로부터 다 감사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이거 좀 쓰면 안 되겠습니까? 떡 돌리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회사 규정에 안 맞다. 이거 공익 목적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세금을 내야 돼요. 본인들이. 그래서 기업이 공익 목적의 돈을 쓰는데 제대로 쓰는 거를 감시하고 수행해주는 역할 그게 저희 재단과 같은 곳이 하는 역할입니다. 또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느리학습자인가? 그런 과정들 속에서 얼마 전에 저도 기자간담회 갔다 왔고 홍보대사로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사실은 느리학습자에 대한 사업을 이제 시작하고자 하심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게 됐나요? 오늘보다 더 성장할 내일을 기대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저는 특수교사 보람쌤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편견 없는 사회를 앞당깁니다.